푸른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하얀 모래밭 백사장에서 뒹굴뒹굴 비키니 차림으로 달려도 보고 밤새 파도 소리, 기타 소리 들으며 젊음을 노래하던 낭만과 자유로움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7월입니다. 비오는 날 아주까리 잎으로 비를 가리고 돌담 한 켠에 가지런히 피어있는 해바라기, 채송화, 봉사나 맨드라미, 그 꽃 사이로 문득 접힌 하늘 위에 오색 찬란한 영롱한 7색깔 무지개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신비로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가족 도유정입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허접하게 만들어진 비늘우산은 바람에 맥없이 홀로덩 뒤집힌 채 어린 소녀는 안간힘을 쓰며 우산을 바로 잡으려고 엉엉 울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울고 있는 소녀를 도와줍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이내 힘없는 비늘우산은 또 뒤집힌 채 이번에는 아예 소녀가 손에 닿지도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죠. 소녀는 그 비오는 날 세상 모두를 잃은 듯 크게 소리 높여 울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하늘에 점점 환해지더니 이번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어린 소녀의 눈에 하나도 아닌 상무지개가 그려졌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무지개를 처음 접한 나의 8살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경험한 소중한 추억이었죠. 세월 지난 지금도 그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상무지개는 하나의 버팀목처럼 나의 삶 속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 가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오는 날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각양각색의 우산들이 무슨 집합이라도 하듯 주인 손에 이끌려 대롱대롱 천장 손잡이에 달려있는 우산, 한쪽 귀퉁이에 볼품없이 서있는 우산, 예쁜 여학생 손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우산, 몸뚱이가 흔히 보이는 하얀 비닐 우산, 한눈에 보아도 그냥 우산이건만 무슨 보물인 양 돌돌 말아서 케이스에 탁 집어넣고도 못내 믿지 못한지 두리번 그리다가 그만 눈치 없는 우산 손잡이가 급히 지하철을 타신 어느 신사분의 양복 잇돌이 목덜미를 잡고 말았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신사분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캑캑거렸고, 먹고 아지매 조심 좀 하소. 왜 하필 랭꼬? 야, 돌개빛네. 중요한 건 잔뜩 물 먹은 우산이라 신사분 잇돌이는 한 바가지 물을 끼얹은 듯 축축하게 젖어서 빗물이 뚝뚝뚝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녁 퇴근길이라 가뜩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함에 찌들려서 그냥 쳐다만 보아도 왠지 짜증이 날 것만 같은 상황. 저마다 웅성웅성 경상도 말로 야너 하고 짜노, 심지어는 진짜 재수없 부트 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어디선가 아저씨 이들이 버터 벗어보이소. 채 말하기도 전에 용감한 아주머니 손에는 비에 젖은 잇돌이를 수건으로 열심히 물기를 닦아내고 요리조리 손으로 두들기고 접었다 폈다 한참을 반복하더니 신기하게도 그런 대로 입을 수 있을 만큼 뽀숑뽀숑 되뇌지더군요.
알고 보니 4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신 여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몸도 좋지 않고 나이도 있어서 그만둔 상태지만 평생을 함께한 직업 본놈. 아이고 이렇게 써먹을 줄 어찌 알았겠노 하시더니 아무 일 없듯이 옷을 건네주고는 목적지에 그냥 내리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 남은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다들 박수를 쳐주며 그 아주머니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죠. 물론 그 신사분도 웃으며 집으로 가게 되었고 어린 시절 상무지개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밤잠을 설친 설레임처럼 오래도록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게 누구나 하나쯤은 크고 작은 추억이 있겠지만 이 도심 속 비오는 날 그날의 지하철 추억은 분홍빛 첫사랑처럼 달콤하게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줍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방송국.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 생생한 동네 소식을 만나는 마을 방송국. 우리 마을엔 앞산 마을 방송국이 있습니다. 잠시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솟아겨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속삭여줘요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손으로 물겨내 사랑의 발전 끝없이 남기며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면 말을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묻힐 거예요 얼마 전 며느리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인지 아픈 바람에 성주 성박 숲으로 손자를 데리고 며느리 친구 가족이랑 체험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예약을 한 상태라서 안 갈 수도 없고 손자는 엄마가 아프거나 말거나 친구들이랑 함께 놀러 간다는 게 신이 나는지
엄마 없이 할머니랑 가는데도 고기살 없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어찌 그리 대견하고 귀여운지 한편으로는 참 많이 자랐구나 싶더군요. 며느리 친구랑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베트남 사람으로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능숙한 한국어 실력,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 바른 행동, 가치관이 뚜렷한 자녀 교육, 출출할 때 먹으려고 집에서 준비한 샌드위치, 맏며느리로서 시대 부모에 대한 건강 걱정,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토닥토닥 덩 두들겨 주고 싶을 만큼 참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방인에서 한국에 정착하며 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 게 갑자기 집에 있는 우리 집 며느리 생각이 억수로 많이 나더군요. 밥은 먹었는지 병원은 갔다 왔는지 몸은 좀 어떤지 열은 내렸는지 1시간가량 달려서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성문박 체험을 하고 정말 자유롭게 아이들과 함께 높은 하늘과 푸른 잔디를 보며 쉬고 있었죠. 조금 늦게 도착한 우리 일행을 선생님들이 멀리서 왔다고 반겨 맞아주면서 솔방울 바구니에 던지기, 도토리 흘리지 않고 구멍에 담기, 비누방울 놀이, 땅 따먹기, 카드 모래알 색칠하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등 다양한 방법과 소재로 자연 체험을 하고 나니 손자는 물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다음에 또 오자고 했었죠. 날씨도 덥고 몸도 식힐 겸 마치자마자 부근 편의점에 가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빙가를 먹으니 새삼 우리 아이들 키우던 시절이 생각나는 게 너무 좋았죠. 점심은 팔레트 부근 왕 돈가스랑 마약 우동을 먹기로 했는데 서비스로 나오는 피자를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든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막상 손자랑 한번 체험을 하고 나니 점점 욕심이 나서 도자기 체험도 하게 되고 얼마 전에는 남구청에서 주관했던 할맛바 프로그램으로 칠곡 숲 체험을 며느리랑 같이 하고 왔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지만 그날 한조가 되어서 방금 전 해설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멋지게 사진도 찍고 나뭇잎들을 따라 비교도 해보고 신기하게 생긴 저 먼 곳 금오산의 얼굴바위 이야기도 들어보고 뾰족한 잎이 2개인 순수 우리나라 소나무랑 서양 소나무랑 비교도 해보고 다양한 이름의 나무들도 관찰하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왔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남구청장님의 배려가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3대가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들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루 왼종일 뜨거운 햇살을 피해 이른 저녁을 먹고 손자랑 자전거를 타며 동네 이곳저곳 돌면서 멋지게 변한 팔레트 모습, 석양이 아름다운 마을의 상징 해넘이 전망대, 그리고 하늘다리 오작교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촌을 생각하면서 살기 좋은 대명육도, 점점 발전하는 대명육도, 사람 사는 냄새가 펄펄 나는 정겨움 가득한 대명육도, 오늘도 3대가 함께하는 저희 가정에 행복은 주렁주렁 한박 웃음꽃 되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멋진 친구, 다양한 이야기와 활기찬 삶의 현장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더해주는 푸근한 옆집 아줌마, 아름다운 선륜의 멋진 엘렉트론 연주자이며 평범한 우리들의 어머니, 희망과 웃음의 요정이신 나지에다 루미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빠바바빵빵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 빠라빵빵빵빵빵.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츠에다 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 안에 마제다 루미님의 친구분들도 함께했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남산산동 살고 있는 이치하라 시게미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명 구동에 살고 있는 미즈타니 토모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산동에 살고 있는 김무라 야스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쁜 딸내미 소개 좀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초등학교 4학년 이가영입니다. 네, 반가워요. 아니, 제가 루미 씨하고 원래 지금 우리 10회 방송이죠, 루미니. 네. 10회 방송을 하는 동안 오늘만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보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도 친구분들이 오늘 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한번 더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우! 자, 오늘은 먼저 인사를 우리 한번 해야 되죠, 루미님. 네.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달콤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마츠에다 룸이라고 합니다. 뭐 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도 사실은 아직 끝났지 않지만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요새는 많이 놀고 다닙니다. 자, 오늘은 더운 여름인 만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한국에는 다양한 계절의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여름에는 주로 인삼, 배추를 넣고 푹 끓인 삼계탕을 즐겨 먹거든요. 네. 일본에도 혹시 그런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삼계탕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일본에서는 노요노 우나기라고 해서 네네네. 장어구이를 먹는 그런 분습이 있어요. 장어구이. 예. 네. 그러면 그 장어구이를 이렇게 구워서 먹네,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워서 먹는 거네. 네, 구워서. 네. 우리 한국에서도 장어는 이렇게 또 건강 보양식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들 있거든요. 네. 일본에도 그런 또 우리 문화가 있다, 그죠? 예. 루빈 씨 같은 경우 결혼한 지 25년 정도 되었으니까 네. 특별히 가족을 위해 만들어 먹는 건강 음식,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께 뭐 배웠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즐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건강 음식은 시어머니께서 네네. 이제 가르쳐 주신, 사실은 이제 또 여름에는 안 맞지만 생간자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생간자에 네. 그 생강하고 네네. 대추하고 네네. 도라지하고 네. 그거를 소주에 다 담겨 놓고 다 사딱 끓입니다. 근데 거기서 꿀 넣으면은 좋지만 뭐 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탕 넣고 네네. 끓이고 그거를 아주 막 기가 빠질 때까지 이제 또 끓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유리병에 네네. 담아놨다가 이제 그때 이제 또 수시로 숟가락에서 한 스푼 하고 이제 뜨거운 물로 네네. 이제 이렇게 해서 차로 마시는, 이제 그거를 먹으니까 제가 조금 전시기가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거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개발해서 그것도 한 10년째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감기에도 네.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아오면서 루미님 정말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예, 제가 이제 또 선천적인 네네. 병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코로나죠. 네. 네, 오미크론 유행했을 때 예. 저도 사실은 걸렸습니다. 아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처음 그 정세가 어땠나요? 처음에는 역시 목 아팠었습니다. 아, 목감기처럼. 네. 네네. 하고 콧물도 나고요. 아, 콧물. 그 뒤에 기침이 예. 예, 어마어마했었어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아팠나요? 아픈 게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네. 그 뒤에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아, 네네네. 그 근육통이 있어서 예. 그거 한 달 동안에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친구분들도 나왔잖아요. 네. 대면 구동에 사시는 네. 미즈타니 토모코님. 네네. 지금도 안전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점이 예. 가장 힘들었나요? 예. 우리 가족은 네네. 코로나에 그 걸렸는데 좀 가벼웠어요. 아, 증상이 가벼웠고 네, 다행이고. 다행이네요. 예. 예. 근데 처음에 한창 유행했을 때 예.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생각했죠. 그렇죠. 예, 뭐 점포로 가는 것도 예. 밖에 못 나가고 조심스럽고 예, 그죠. 예. 정말 불편하고 네. 불편했고 네. 그때 힘들었다, 무서웠죠. 무서웠죠. 네네. 왜냐하면 설마 저거는 우리 집은 아닐 거야 했는 게 예. 자꾸만 점점 내가 다가오니까 예. 네, 그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왔을 때 남산 삼동에 사시는 이지하라 시기미님. 네. 시기미님은 그때 어땠나요?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또 나름대로 힘든 부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리 집은 네네. 진짜 많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네네. 진짜 어려웠어요. 네, 밖에서 무서워서 네네. 집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식사도 준비할까 계속 스트레스 많으니까 네네. 과자도 많이 먹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많이 엄마라서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작은 집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스트레스를 과제를 풀었다는 게 그 공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봉산동에 사시는 김우라 야수코님께 물어볼게요. 네. 오늘 따님이랑 함께 나왔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따님이 트럭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 네네. 우리 딸이 네. 그 K-팝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미스터롯라는 그 노래 방송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보니까 네. 그 장윤정 가수 있잖아요. 네. 이거 보고 와 나도 그렇게 뭐 대단한 가수 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들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장윤정 가수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가영 친구 아까 소개했잖아요. 본인 네. 소개를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가영 노래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날 보러 와요? 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루미니 친구분들이랑 다 똑같이 큰 박수 치면서 우리 이가영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오늘은 날 보러 와요. 와요. 시간은 언제라도 좋아. 좋아. 축 처진 당신 어깨를 내가 쫙 펴줄게요. 내일도 날 보러 와요. 와요. 날씨가 안 좋아도 좋아. 좋아. 가사 모르는 예.
함께 있다면 세상에 겁내게 없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울고 싶을 땐 보고 싶을 땐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오늘은 날 보러 와요. 와요. 시간 좋아도 좋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당신이 완전 좋아요. 내일도 날 보러 와요. 시간은 언제라도 좋아. 혹시나 비가 내려도 분위기 짱이잖아요. 사는 게 의미를 따면 눈물도 침이 되겠죠. 하지만 함께 있다면 세상에 겁내게 없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울고 싶을 땐 보고 싶을 땐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울고 싶을 땐 보고 싶을 땐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완전 이 스튜디오 안이 이 가영양 노래로 인해서 후끈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우리 이가영양 나중에 훌륭한 가수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가요와. 저 루미니. 네. 아주 지금 뭐 후유증이나 특별히 이상 증세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뭘 좀.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가족 중에 혹시 큰 수술을 받고 힘든 적은 없었나요? 예. 저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아, 네네. 네,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아, 네네. 네, 그때는 사실은 뭐 본인이 네네. 시어머니 본인도 뭐 고생하셨지만 네. 간병하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예.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원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아픈 환자분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간병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그 루미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참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 잘 챙기라고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는 게 네네.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뭐 스트레스가 받을 수많은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뭐 어렵죠. 네네. 하지만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네네. 항상 내일을 오늘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죠. 철학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일본에서는 특별히 가족을 위한 건강식이 있는지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저 뭐가 있지요? 나또? 나또도 그렇고 우메보시. 우메보시 먹고. 그래요? 그거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매실인데요. 아, 매실. 매실을 네네. 그거 소금으로 담그는 거죠. 아, 예. 우리나라에서는 매실을 이렇게 설탕이나 꿀에 절여서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네. 그러면 아주 짭짤하게. 그럼 장아찌처럼 해서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루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친정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게 있었다면 어떤 건지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우리 딸은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니까 아니면 감기에 잘 걸리니까 설마 루미님은 그런 체질은 아니죠? 예, 아니지만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미소시루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떤 거예요? 그 된장국인데요. 네네. 된장은 일본에서는 대부분 살된장, 살된장을 네네. 사용해요. 이제 그 미소시루라고 네네. 하는 게 매일 아침에 네. 먹으라고 생기준 네네. 저희 엄마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된장 그러면 콩으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쌀로 만드는 거죠? 예. 오늘 또 그걸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것을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네. 먹었었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건 네. 제 경험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첫아이가 갑자기 열경기를 해서 엄청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루미 씨도 저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뭐 그렇게 해서 힘든 적은 없었나요? 네, 있었죠. 당연히. 그럼 네. 어디 그 큰아기 아니면 둘째? 첫째도 둘째도 네네네. 예. 어떤 경우였어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면서 네네. 뭐 첫째는 수축 뭐였더라? 수두. 예, 네. 그거 하고 예. 또 둘째도 그런 그 현상이 있었고 수포인가요? 네네. 그거 예, 수두가 수포처럼 생겨서 네네 엄청 그런 고생을 하죠. 거로 하고 네네. 바로 병원에서 처치를 했죠. 예. 아마 아이를 키울 때는 다 그런 크고 작은 경험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번 힘든 순간마다 친정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을 텐데요. 네.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나던가요, 루미 씨? 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팠을 경우에 뭐 안아줘도 울고 업어줘도 안 되고 이럴 때 참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루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친정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친정 엄마가 이제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 의지하는 게 네.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이제 또 노하우가 있어서 네네. 제가 이렇게 안고 업고 하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그거를 봐주면 바로 웃지도 않고 네네. 그냥 회복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어떻게 안으면 편안하다든가 아마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루미 씨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운동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 좀 해주실래요? 루미 씨가 하고 있는 건강 뭐 운동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치 하고 스트레치 좋죠. 그리고 운전도 하긴 한데요. 네네. 걷는 걸로. 그렇습니다. 걷는 일단 것만 좋은 거죠. 걸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걷기 아침에, 운동. 네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 예. 오늘 이야기 주제가 건강인 만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여름 잘 지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듯이 네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 적당하게 에어컨 틀고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하고 내 몸만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물가가 올라갔다고 안 사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생각을 하면은 다 변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하여튼 내 몸에 원하는 것 네네.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조금 나한테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여간에 감히 그래요. 루미 씨 이야기.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내 자신의 투자도 하고 또 지금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 에어컨도 켰다가 네.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이 여름을 나는 게 가장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친구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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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좋았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챙겨야 한다는 말처럼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도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마제다 루미님의 아름다운 연주곡 들으면서 먼 나라 한가족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